새싹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차 아저씨예요. 오늘은 배경이 이렇게 좀 바뀌었죠. 어버이날 패키지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꽂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막상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니까 지저분해서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산만하지만 모든 가정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그 맛김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구워서 또 참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100장, 200장씩 만들던 저희 엄마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정말 손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맛김이 되었지만, 그 효율과 간편함이라는 그 이름 아래 옛날에 그 엄마가 해줬던 그 감성은 요즘 조금 찾아보기 힘든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그 실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만들기 세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만들기 세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카네이션도 콜롬비아에서도 많이 수입되어 오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수입이 많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화훼 농가 도끼라는 이름 하에 모든 100% 국내산 꽃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화훼 농가도 돕고 엄마가 그렇게 손수해줬던 그 감성, 그 추억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선물이 성의가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사실 봉투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만 2만 원대의 금액을 조금 작게 드리더라도 내가 만든 요 꽃꽂이 세트를 그 봉투와 함께 준다면 좀 더 의미도 깊고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그 감성 다시 되돌려드리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세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어떻게 하는지 또 처음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꽃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아직 꽃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꽃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각 분야 꽃집에서 호텔에도 좀 있다가 화환집에도 좀 있다가 각 계열의 꽃집에 이렇게 직원으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장례꽃 플로리스트, 추모 행사나 연결식이나 되게 큰 작업, 보통 한 10m 이상 급의 되게 큰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것들은 사실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조금 틀린 계열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단 장식, 저희 업계에서는 제가 좀 유명한데 요런 꽃꽂이는, 요런 작은 꽃꽂이는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설명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왜 실력이 저래 이렇게 무겁게는 봐주시지 마시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요 모든 구성이 박스 안에 다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챙기실 거는 요 가위 하나만 있으면 아마 작업이 가능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꼭 요거 물올림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물을 못 먹는 건지 물을 먹었는 건지 초보인 경우에는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열탕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포장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포트에 팔팔팔 끓은 물을 이렇게 한 5, 6cm 정도 잠길 수 있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요거를 그냥 푹 열지 마시고 이렇게 요 물 보급해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를 이렇게 내려 놓은 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닐채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만큼 전체적으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팔팔 끓는 물을, 그래서 한 5, 6초 정도 이 팔팔 끓는 물을 한 5, 6초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이렇게 그냥 컵에 물에
그냥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풀어버리고 나면 또 이렇게 막 약한 아이들, 휘어진 아들, 이런 아들은 또 나중에 김밥말이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망패드가 김밥말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여기 담가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에 꽂아가지고 한 최소 3시간, 그냥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담가 놓고 내일 작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소 3시간을 해줘야 되고, 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숨구멍만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마시는 컵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입 꽃은 농약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우리 국내산 꽃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농약에 대한 그 규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거의 야채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고독성 농약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흐르는 물로만 이렇게 세척해 주시면 잔류 농약도 없는 거니까요. 오아시스 물올림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런 소품과 막근, 픽,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한 송이 옷을 만들 때 쓰실 비닐이고요. 잠깐 제껴두고, 그래서 이거 수명 연장제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물 올릴 때도 수명 연장제가 들어간 물을 먹이면 좀 더 꽃이 좀 오래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략 물 1리터에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 물 1리터에 요 수명 연장제 요 한 포를 이렇게 그냥 부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수명 연장제 물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요 중간 빗금이 있고 요 3분의 1 빗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빗금이 3분의 1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 사이즈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과도나 요런 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치실로 하셔도 되고, 가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되는데, 오아시스에 물을 올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촘촘한 가루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빠질 구멍이 있지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코팅이 돼버리고 나면 기포가 나갈 구멍이 없어져가지고 물이 안 오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다 이렇게 먹이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3분의 2장은 넣다가 실수할 경우 그때 또 잘라 쓰셔도 되고, 다른 꽃꽂이 할 때 또 쓰셔도 되고, 접시 위에 오아시스를 올려놓고 꽃꽂이를 또 하셔도 되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놔뒀다가 다음에 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3분의 1장씩 이렇게 넣을까 하다가 실패하실까봐 저희가 이렇게 더 추가로 넣은 거니까요. 화기에 이제 오아시스를 이렇게 넣을 건데요. 요게 비닐이 저희가 오아시스도 비닐이 있고 꽃에도 비닐이 있고 요 소품에도 이렇게 비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비닐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가위로 이렇게 그냥 오려내시면 되세요. 이게 모양이 좀 안 이뻐도 나중에 어차피 소재나 이런 것들로 다 가리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 물을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부어가지고 채워주시면 꽃이 오래오래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꽃을 다 꽂더라도 물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한번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야 물 붓고 공급이 돼서 꽃이 좀 오래 가는 거니까 꼭 기억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색상이나 요 내용 구성은 그때의 시세나 그때 흐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농민한테는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에 가격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는 시세가 좀 안정이 돼가지고 좀 많이 보내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나 이 내용물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장미는 이런 신문지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떡잎은 원래 이렇게 떡잎은 양배추 까듯이 이렇게 한 겹을 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받치고 나면 바로 멍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멍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요만큼 이렇게 흠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떡잎을 붙인 채로 보내드리고, 아니 꽃집에는 깨끗한데 왜 이래 지저분한가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도 꽃집에 보내드릴 때 다 붙은 채로 보내드리는데 꽃집은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잎은 뭐 한두 개 정도만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배 한 대에 꽃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스탠다드 카네이션이고 어버이날에 쓰는 그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 하나에 여러 대가 있는 요거는 카네이션 과긴 하지만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거 보면 몽우리가 되게 요리 작죠. 요게 피고 나면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꽃바구니 파는 데는 사실은 카네이션은 진짜 요 스탠다드 카네이션은 한 송이도 안 들어가고 거의 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4, 5만 원짜리 꽃바구니가 아니면 실제로 요 스탠다드 카네이션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속옷 같은 것도 이렇게 손으로 당겨가지고 잎은 제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들이 잎으로 가는 거를 에너지가 잎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나면 꽃이 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다 떼버리면 멍텅구리 같으니까 짭짤한 것들은 좀 놔두고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떼면 약간 이런 그 식물의 향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좀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손 떼면 되게 좀 정서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잎을 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옛날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재로 이렇게 잘라 소재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소재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조금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소재로 다 써요. 그리고 카네이션이 이렇게 좀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카네이션이 우리가 뿅아리가 알에서 못 나올 때 약간 이렇게 도와주듯이 또 손으로 좀 벌려줘 가지고 조금 모양을 잡아주면 좀 더 빨리 좀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숨을 불어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좀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주는 여기 뭐 꼼수가 아니라 이런 기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면 훨씬 더 이렇게 큰 카네이션이 훨씬 더 이렇게 큰 카네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똑같은 건데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몽글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것도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원래 다 이렇게 꽃집에서 이렇게 다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자연적으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커져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버이날쯤 되면 몽골이도 나오고 모양 잡힌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품질이 좀 기복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품질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어버이날이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때 어버이날 때 꽃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 좀 저장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출하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꽃은 전체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몽어리인 것도 많고 좀 잘 안 피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고, 카네이션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이렇게 이 작은 몽어리 있죠. 이렇게 작은 몽어리, 이런 작은 몽어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은 몽어리도 이렇게 몽글몽글 손으로 이렇게 숨을 좀 불어 넣어 주시고 이렇게 불려주시면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 완전 요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몽글몽글해서 이렇게 누르기도 해요. 이렇게 몽글몽글 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 부탁드릴게요. 요 자르실 때는 요 마디, 요 관절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자르면 물이 잘 안 오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 관점에서가 아니라 요 카메라를 보고 좀 관점을 그쪽으로 보이게끔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쁜 카네이션 그거를 약간 한 대 정도, 여기 이제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이쁘고 너무 낮아도 안 이쁘니까 이건 이제 취향이긴 한데 저는 한 요 정도 이 정도면 한 손바닥 가위 한 요 정도 한 가위 높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센터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너무 길게 빼면 너무 이렇게 좀 산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요정도 사이즈로 이런 모양을 낼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요거를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얼만큼 깊이 꽂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너무 한 1cm 이렇게 꽂으면 여기 나중에 덜렁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2cm 정도, 한 2, 3cm 정도 꽂아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게 꽂으면 또 나중에 다른 꽃을 꽂을 때 막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cm 정도, 2cm면 한 요 정도 꼽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안 정확해도 돼요. 왜냐면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잘라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아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작게 쓰긴 하는데 그 전문가 수준에 맞춰가지고 양을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꽃이 모자라고 소재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이것도 좀 넉넉하게 그러다 넣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금액이 조금 몇천 원이 올라간 이유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요 카네이션 줄기도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래서 꽃을 다 꽂고 소재 꽂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소재부터 꽂아 놓고 이렇게 꽃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트리 만들기 세트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트리 만들기 세트랑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트리 만들기 세트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리 만들기 세트는 아무래도 요 소재 위주가 많이 들어가고 요거는 소재가 좀 작게 들어가고 꽃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뭉텅 이렇게 기둥이 보이면 좀 안 이쁘니까 이렇게 기둥 부분만 떨어지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꽂으시면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양이 일반 꽃집에 가면 거의 2개 만드는 정도의 양이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만들고
또 다른 화기가 있으면 다른 화기에 또 꽂아서 보내도 되고, 나중에 또 한 송이 들어가는 요것도 나중에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취향대로. 그래서 이 센터를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 상태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카네이션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속옷 같은 것도 이렇게 겹가지를 한 개 뭉텅그리로 이렇게 꽂으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정해진 규칙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도리어 이렇게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는 모습이 도리어 좀 기억에 남는, 또 명품은 원래 평범하지 않는 것이 명품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유스코스는 이렇게 한 개 딱 이렇게 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몽어리도 사실은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면 요런 좀 내추럴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속옷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짧아가 못 쓰는 거면 이렇게 잘라 주시고, 뭐 산적 이쑤시개나 좀 되게 긴 이쑤시개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번 담가 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 가지고, 산적 이쑤시개 같은 거 긴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잘라 꽂아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아니 그럼 물을 어떻게 먹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모자에 붙이는 그런 액세서리들은 다 어차피 이렇게 다 잘라가 물을 못 먹고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쓰는 부분이니까,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물을 못 먹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것도 이것도 팁이에요. 그래서 산적 같은 거, 이쑤시개 긴 거 그걸로 해주셔도 되시거든요. 그래도 그런 이쑤시개 이런 것도 물을 한번 먹여가지고 하면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물이 다 완전히 꽃이 안 핀 상태라 가지고 요 상태처럼 진짜 너무 빡빡하게 하면 나중에 진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되게 깝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조금 늘썩늘썩하게 꽂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모양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빡빡하게 넣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꽂아 주시면 조금 내추럴함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면 나중에 길에 파는 거, 이 사람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감이 좀 올 거예요. 한번 해보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게 좀 튀어나온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용하듯이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좀 너무 튀어나왔다 싶으면 좀 더 깊게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시고, 그래서 이 막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리본을 해가지고 모양을 잡으셔도 되시고, 또 요게 준 액세서리, 요 액세서리에 요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 떼가지고 이렇게 꾸미셔도 되시고, 또 사실은 요걸 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꽂을 때 또 나름대로 요걸 장식을 하는 게 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꽃만 꼽는 거는 너무 단조롭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런 액세서리를 막끈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달아도 되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피 이렇게 하나 꽂아주시면, 이렇게 하나 꽂으시면 어버이날 꽃꽂이 만들기 세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넉넉하게 넣어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나와요 요즘에 포장지가. 그래서 이 포장지에 카네이션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만 해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스커스가 남았으면 유스커스를 한 대 이렇게 같이 넣어도 너무 이쁘고요. 좀 스프레이가 남았으면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넣어도 너무 이뻐요. 그냥 우리 운동화 끈 묶듯이 이렇게 리본을 말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고 이게 좀 안 이쁘다 싶으면 요 우리 액세서리 있죠, 요 나비 하나를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 하나 붙여주시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쁘죠? 이렇게 꾸미셔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남은 막끈은 또 여기에 한번 묶어줘도 되는 거니까요. 어버이날 만들기 패키지를 이렇게 한번 다 만들어 봤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막내도 많이 없고 우울한 요즘인 것 같아요. 잠깐 잊고 있었던 그런 부모님의 감성과 그런 추억을 조금은 회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좀 뜻깊은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